여러분, 우리 매일 브라우저 쓰잖아요. 그런데 주소창에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누르는 그 순간, 이 화면 뒤에서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 그 신기한 마법 상자를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웹페이지 하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까지의 여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우리가 입력한 평범한 텍스트가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듣는 요청으로 바뀌는지 보고요. 그리고 그 요청이 저 멀리 있는 서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웹페이지의 뼈대가 되는 설계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설계도 위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까지 쭉 살펴볼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, 텍스트에서 요청으로.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. 우리가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에서부터 말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습관처럼 주소창에 단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, 화면 뒤에서는 도대체 진짜로 어떤 복잡한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까요? 브라우저의 첫 번째 임무는요, 바로 똑똑한 번역가가 되는 거예요. 여기 화면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? 우리가 그냥 피자라고만 쳐도 브라우저는 이걸 구글에서 검색하려는 거구나 하고 알아서 검색 주소로 바꿔주죠. 오른쪽처럼 example.com이라고만 입력해도 보안 접속을 위한 https/ 같은 걸 앞에 딱 붙여서 완전한 인터넷 주소로 만들어준답니다. 이렇게 완벽한 주소가 만들어지면 브라우저는 이제 서버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내요. 이걸 바로 HTTP 요청이라고 부르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웹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하고 보내는 아주 격식 있는 요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요청서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, 그러니까 헤더라는 게 들어있는데요.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호스트 헤더, 이게 바로 그겁니다. 이 요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, 목적지가 example.com 서버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마치 편지 봉투에 적는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제 요청서도 준비됐고 목적지 이름도 알아요.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 이름처럼 example.com이라고 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. 실제 집 주소처럼 컴퓨터 세상에 고유한 주소가 필요하거든요. 이제 인터넷 세상에 악수가 필요한 시간인 거죠. 이때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DNS,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. 이건 그냥 인터넷 세상의 거대한 전화번호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. 우리가 쓰는 이제간풀.com 같은 주소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주소만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. 그냥 막무가내로 데이터를 보낼 순 없잖아요. 이 인용문이 말해주듯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고받으려면 먼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. 그 연결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TCP 3방향 핸드쉐이크예요. 이름 그대로 딱 3번에 걸쳐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. 서로 확인하는 거죠. 먼저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손을 내밀어요. 저기요,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? 하고요. 그럼 서버가 네, 좋아요. 저도 준비됐어요. 하고 답을 주면서 그 손을 맞잡는 거죠. ACK. 마지막으로 브라우저가 좋았어. 하고 꽉 잡으면 드디어 둘 사이에 안정적인 데이터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. 이제 진짜 시작이죠? 브라우저가 아까 만든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응답으로 웹페이지의 원재료, 즉 HTML 코드를 보내줘요.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페이지의 설계도를 만들 차례입니다. 서버가 보내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. 그냥 텍스트 뭉치. 얼핏 보면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죠? 브라우저는 이걸 그대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. 먼저 이 코드의 구조랑 의미를 파악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암호와 같은 텍스트를 파싱이라는 작업을 통해 분석해요.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 글을 읽고 문법에 맞게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. 이 과정을 거치면 문서 객체 모델, 줄여서 도움이라는 걸 만드는데요. 이건 브라우저가 페이지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리는 일종의 청사진, 나무 모양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왼쪽에 그냥 한 줄짜리 텍스트가 오른쪽처럼 딱 체계적인 나무 구조로 바뀌는 거. 보이시죠? 이제 브라우저는 메인이라는 큰 줄기 아래에 H1이라는 제목가지와 P라는 문단 가지가 달려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. 그럼 이 도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핵심은요, 이게 바로 HTML, CSS,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
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는 이 돔 설계도를 보고 저기 H1 제목을 찾아서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돔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화면도 바로바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. 자, 이제 설계도까지 완성이 됐어요. 그럼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. 브라우저가 이 멋진 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. 이 과정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. 진짜 공장 조립 라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첫 번째,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각 부품, 그러니까 페이지 요소들을 어디에 얼마나 크게 배치할지 자리를 잡고요. 두 번째, 페인트 단계에서는 각 부품에 색깔도 칠하고 글씨도 쓰고 이미지를 채워 넣습니다. 마지막으로 합성 단계에서 이 모든 부품들을 착착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그냥 요소의 색깔만 바꾸는 건 페인트랑 합성 단계. 그러니까 조립 라인의 거의 끝부분만 살짝 건드리면 돼서 엄청 빨라요. 하지만 요소의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위치랑 크기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니까 레이아웃 단계, 즉 조립 라인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걸 다시 해야 해요. 그러니까 이건 벽지 색감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집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집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러니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? 우리가 주소창에 글자를 딱 입력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브라우저는 요청서를 만들고 서버랑 악수해서 연결하고 HTML 코드를 받아오죠. 그리고 그 코드를 돔이라는 설계도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조립 라인을 거쳐 우리 눈앞에 멋진 페이지를 그려주기까지.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.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다 외우는 것보다 브라우저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하는구나 하는 직관적인 이해,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. 이제 브라우저라는 이 마법 상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. 이 놀랍고 강력한 도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여러분은 이제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?